디자인 유얼 라이프 위크 19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필요한 4가지 조건, 건강한 식습관, 수면습관, 마음습관, 생활습관 4가지 영역에서 우리의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데 필요한 것들을 인도 전통의학 아유르베다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프로젝트 2023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매주 월요일 저녁 슈리베다 인스타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9번째 주제는 지금 몇 주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아유르베다의 정화치유법인 판차카르마 이야기입니다. 판차카르마 이야기를 다루는 이유는 저희가 지금 매년 한 번씩 기획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현지로 떠나는 인도 또는 스리랑카 현지로 떠나는 아유르베다 리트릿 치료를 받으면서 아유르베다 체험을 하는 현지 체험을 떠나는 이 이벤트를 위해서 지금부터 조금씩 아유르베다의 치료의 정수에 대해서 조금씩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워마나라고 하는 치료법 첫 번째 치료 5가지 치료가 있고 이 중에서 첫 번째 치료법인 워마나 까르마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야기를 나눠봤고 오늘은 흔히들 이야기하는 관장 치료 이것도 이제 아유르베다 5가지 정화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장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두산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반짝까르마라고 하는 5가지의 까르마, 행위, 액션, 치료법. 이것은 아유르베다의 기본 원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아유르베다의 기초 원리라 함은 인간 또는 만물, 모든 것들,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5가지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은 공간, 바람, 불, 물, 흙 5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들이 균형을 맞추면서 저도 만들어졌고 사물도 만들어지고 자연도 만들어졌고 음식 재료들 모든 것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이 5가지의 원소 요소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5가지의 조합들은 저마다 다른 균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 5가지 요소가 적용되는 지점이 다르고 모든 분들에게 다르고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아유르베다는 이 5가지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균형점을 맞추는 것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비율, 균형점 또는 체질 이런 것들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는 방법은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는 연습을 하는 것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스스로의 식습관과 수면습관과 생활습관과 마음습관을 다지는 것이 아유르베다의 기본 원리이고 여기에서 이제 치료로 나아갔을 때 이 균형이 흐트러져서 몸에 질병이 생겼을 때 적극적인 스트레스풀한 치료를 통해서 질병을 되감거나 몸에 쌓여있는 톡신들, 독성 물질들,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들을 체외로 배출을 시키는 정화치유법인 반짝까르마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반짝까르마 치료법 같은 경우에는 현대의학에서 적용하지 못하는, 현대의학에서 접근하지 못하는 방식의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의학이 가지고 있지 않은 치료법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현대의학에서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경우, 치료를 시도해보지 못하는 경우에 인도 현지나 네팔, 스리랑카 이쪽으로 가서 아유르베다 치료를 받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지로 가기 위해서 이제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백두산 선생님을 모시고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맞나? 네,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들어오시고 자, 오늘도
반짝가르마 이야기를 아유르베다 전문의 백구 선생님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이제 버마나 까르마까지 했고, 오늘 이제 예고해 드렸던 것처럼 바스티 까르마라는 것에 대해서 뭐 원리부터 그냥 아예 사실상 반짝까르마 자체를 전혀 모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시 가볍게 반짝까르마가 무엇인지 백수 선생님의 경험에서 또는 뭐 이론에 빗대어서 반짝까르마가 무엇인지 의미와 어떤 것들을 포함하고 오늘 이제 바스티로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에서 영향을 계속 받고 있어요. 그게 음식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계절적인 영향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 말, 마음, 그리고 행동들, 그리고 언제 우리가 자고 있는지, 얼마나 자고 있는지, 어떻게 자고 있는지, 그 모든 것들에 의해서 그게 간접적인 원인이잖아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몸에서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 변화들을 아유르베다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이 도샤라는 몸 안에 있는 물질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도샤는 세 가지인데 이것이 균형된 상태로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증가하거나 감소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이 이 도샤라는 몸 안의 물질의 균형이 깨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질병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균형이 깨어짐으로 인해서 질병이 생기는데 그런 질병들을 치료를 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의 치료 방식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완화 치료, 아니죠. 샤마나라고 하는 완화 치료를 볼 수 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뭔가 약간의 소식을 한다던가 아니면 햇빛 아래에서 햇빛을 좀 쬐다던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완화 치료에 들어가고요. 약간의 단식을 한다던가 뭐 그런 것들 혹은 우리가 흔히 병원 가서 약을 처방받고 그렇게 하는 것들은 이제 완화 치료 쪽에 더 가깝게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정화 치료가 할 수 있는데 그 정화 치료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물질들이 너무 많이 증가한 거예요. 너무 많이 증가해서 그것을 그냥 몸 안에서 해결하기에는 힘든 거죠. 굉장히 오랫동안 그런 것들이 계속 쌓여왔고 균형이 깨어진 상태들이 일정 정도의 범위를 지나서 그거를 단순히 조금 완화시키는 정도로는 쉽지 않은 컨디션일 때 우리는 정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화 치료를 하는 방법에는 크게 5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그거는 어느 쪽으로 이 물질을 제거할 것인가. 입을 통해서 이 식도와 이 입을 통해서 제거를 하는 거는 구토를 하게 되겠죠. 그거를 와마나라고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그거를 배출을 하제 형식, 설사하는 형식으로 제거를 하는 거는 위레짜나라는 또 방식이고요. 그거를 이 윗부분에 있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코를 통해서 제거를 하는 것은 나스야라는 것으로 제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저 밑에 관장을 통해서 하는 것, 관장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노폐물이나 안 좋은 것들을 또 제거를 하는 것을 이 바스티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혈액 속에 있는 것, 그리고 국지적으로 그 부위에 특별하게 이 쌓여있는 독소를 제거하는 것을 이제 혈액을 좀 제거함으로 인해서 하는 그것을 하는 데는 거머리를 활용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바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피를 빼내기도 하는 약간의 사열요법 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5가지의 방식으로 몸 안에 있는 그런 안 좋은 물질들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 정화치료의
좋은 점을 경전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어떤 질병이 있을 때 그 질병을 뿌리부터 제거할 수 있는 그 질병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정화치료로 이렇게 이 물질 자체를 안 좋은 물질 자체를 몸에서 제거함으로 인해서 그 질병이 다시 재발을 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치료법으로 이제 경전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더 이해를 해보시려면, 체내에,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뭐, 여러 가지 톡신들, 독성 물질들, 대사독소들, 염증도 쌓이게 되고, 중금속도 쌓이게 되고, 뭐, 호르몬, 뭐, 다른 동물의 호르몬이 쌓여서 교란을 일으키기도 하는 등, 몸에는 이제 우리가 먹는 습관이나 운동하는 습관이나 생각하는 습관이나 생활용품이나 스트레스에 의해서나 몸에 이런 우리가 제거하고 싶은 질병을 유발하는 톡신이 쌓이게 된단 말이죠. 이제 그것들이 체내에서 어디에서 쌓이고 염증이 돼서 고름이 생기거나 종양이 발생하거나 뭐 다양한 방식으로 이런 독성 물질들이 쌓이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현대의학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에는 마찬가지로 완화 치료가 있을 거고 국소적인 제거 치료가 있을 거고 시스테믹하게 완전히 뭐 핵폭탄을 조지는 듯한 항암 치료가 있을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이제 뭐 약제를 써서 예를 들어서 이런 병원균이 발병을 해서 비염 축농증이 생겨서 이쪽에 균이 자리 잡아서 농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면 이제 현대의학에서 하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두 가지인데 약제를 써가지고 뭐 안티바이오틱 항생제를 써가지고 좋은 균이든 나쁜 균이든 일단은 몸에다가 로켓을 쏴가지고 다 죽어버려라. 그렇게 해서 균을 일단은 죽이는 방식으로 가죠. 근데 이게 이제 아주 약한 컨디션의 질병들에서는 어느 정도 효력을 발휘하지만 강한 병원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약제를 썼을 때 우리 몸이 데미지 가는 것도 굉장히 크면서 오히려 병원균한테는 내성이 생기는 문제들이 생기죠.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균이 증식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그렇게 되면 약물 치료를 하다가 안 되면 코 속을 복잡한 구조를 다 파괴하면서 제거를 해내는 이제 뭐 축농증 시술 같은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평생 동안 자기가 스스로 코를 풀 수도 없는 정도로 부비동 코 구조가 망가지고 아유르베다에서 표현하듯이 급소에 칼을 대거나 상처가 나서 평생 상처가 남게 되는 이런 치료법밖에는 현재까지는 없는데 제가 이제 체험해봤던 것처럼 그 정화치료법 중에서 나스야를 받아봤을 때는 이런 몸에 전체적인 시스테믹하게 데미지를 주는 것도 아니고 다만 스트레스를 줘서 빼내고 관리해야 될 것은 복잡해지지만 이 구조 자체를 해치지 않는 치료 방식이었기 때문에 정말 저는 이것이 자연적이면서도 우리에게 친화적이면서도 굉장히 효과적인 치료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어느 공간에 쌓여 있는 독소들을 제거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현대의학적으로는 지금 약제를 줘서 전체적으로 그냥 몸에 데미지를 주면서라도 항바이러스제를 쓰건 항곰팡이, 항균제를 쓰건 해야 된단 말이죠. 곰팡이가 자라서 몸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경우도 그 곰팡이제를 먹는 것이 간에도 엄청난 무리를 주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주의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현대의학에서는 전체적인 균을 몸 안에서 죽이든지 긁어내든지 그죠? 이런 식으로 좀 파괴적인 당연히 위험한 상태를 아유르베다보다는 빠르게 효과적으로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사실이지만 우리가 조금 더 건강한 방식으로 독소를 제거하고 병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아유르베다에서는. 그래서 그 중에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스티라고 하는 치료법에 대해서 두산 선생님께서 소개를 해주시고자 이제 준비를 하셨으니까 바스티에 대해서 우선 뭐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들어가 볼까요? 네. 바스티라는 그 말 자체가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바스티라는 그 가진 말의 의미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방광. 옛날에는 이 우리가 관장을 할 때 동물들의 방광을 사용을 해서 그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스티라는 그 말 자체를 이 치료를 일컫는 말로 쓰기도 하고요. 다음은 그 의미에서 이 물질을 이제 몸 안으로 넣게 되잖아요. 약물을 넣어서 그것이 일정 기간 동안 몸 안에 유지하다가 배출이 되는 행법이란 말이에요. 치료법이니까 그 바스티라는 말 안에는 유지하다, 그리고 거기에서 머무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 자체를 바스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쉽게 우리 관장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그거하고 같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학에 있는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될 때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오일을 주로 사용해서 하는 아누아사나바스티라고 오일 관장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달인물, 약재를 달여서 그 물을 주로, 거기에는 약재의 물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약간의 소금, 그 다음에 꿀, 그리고 오일도 약간 들어가 섞어서 이렇게 이 비율이 있고 그렇게 해서 하지만 그 달인물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게 되는, 그래서 이 달인물 관장이라고 하는 니루하바스티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 소변이 나오게 되는 그 루트를 통해서도 관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우따라바스티라는 그 세 가지 정도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스티라는 치료법 자체는 우리가 와타 도샤라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도샤라는 거를 조금 알고 계시다면 와타 도샤라는 것에 의해서 일어난 질병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용을 하는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와타 도샤에 의해서 될 수 있는 질병들이 여러 가지 정말 많아요. 그냥 와타 도샤 혼자만으로 일으킬 수 있는 질병 자체가 한 80가지가 경전에 나와 있고, 그 중에는 우리 몸이 마비되는 것들, 몸의 관절이 마비되거나 몸의 한쪽이 마비되거나 아니면 허리 통증, 옆구리 통증, 심장 부위 통증, 가슴 통증, 여러 가지 통증과 관련된, 혹은 근육이나 인대나 이런 건이나 이런 쪽이 과도하게 수축되거나 이런에서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질환들, 이런 것들에 많이 쓰이게 됩니다. 혹은 이 비뇨기계나 이 몸의 밑에 쪽 있죠? 비뇨기계에 있는 질환 같은 경우도 이 바스티라는 치료법으로 치료가 많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오일 관장과 그리고 달인물 관장을 할 때는, 이거는 전에 와마나 이 구토 행법처럼 딱 짜여져 있지는 않아요.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그 환자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인물 관장을만 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오일 관장과 달인물 관장을 번갈아 가면서 주기도 하고요.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달인물 관장 같은 경우에는 이 몸 안에 들어가서 몸에 있는 통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와타 도샤라는 것들이 지나가는 몸의 이 전체적으로 모든 통로들이 있거든요. 그 통로들에서 그 통로를 깨끗하게 뭔가 그 안에 막고 있거나 그런 것들을 싹 청소를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와타 도샤의 흐름이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고, 그리고 그 달인물 자체 약재가 가지고 있는 와타 도샤를 완화하는 약재들의 작용에 의해서 이런 와타 도샤가 과도하게 증가한 것들을 완화시킬 수 있고, 그래서 안에 있는 것들을 제거를 하면서 와타 도샤를 완화하는. 그런데 경전에서는 이 달인물 관장을 하는데 주의해야 할 점이, 이것만 하는 것보다는 오일 관장을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달인물 관장을 하기 전에 혹은 하고 나서 오일 관장을 함께 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관장을 하게 될 때, 이 달인물 관장을 하게 되면 건조해집니다. 그 소화가
소화관이나 그리고 대장을 통해서 이제 나가는 그곳이 이 달인물 자체가 약간의 건조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위가 건조하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오일 관장을 통해서 건조함을 완화시켜주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면 그 부분이 건조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와타 도샤의 건조함이 있잖아요. 그것이 증가하게 되면서 오히려 와타 도샤를 더 증가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오일 관장을 이제 달인물 관장을 하고 나서는 하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바스티라고 하는 그 도구의 이름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항문을 통해서 약재를 또는 오일을 삽입을 하고 그 약재가 체내에 머무는 것, 이거 의미를 가진 이 바스티 치료가 어 저도 저희 학교 대학교에서 인턴 때 실습 때 가장 많이 한 게 아닐까. 뭐 어마나 미랬잖아도 많이 케이스들을 보고 하지만은 바스티가 정말로 좀 병원에서 많이 받고 바다 질병이라는 것들이 진짜로 특히 아유르베다를 찾게 만드는 것 중에서 좀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바다 도샤라고 하는 거는 항상 뭐 저희 수업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은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증가를 하는 게 바다 도샤이기 때문에 숨만 쉬어도 말만 많이 해도 몸만 조금만 더 움직여도 잠만 늦게 자도 과식만 해도 무슨 행동을 해도 항상 증가하고 그것이 망가지기가 너무 쉬운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현대인의 모든 생활 습관 영역에서 보면은 바타 도샤가 높아질 요소들만 참 많아서 체질을 막론하고 이 바타 도샤는 항상 증가돼 있어서 몸이 거칠거칠해지고 스트레스가 쌓여 있고 산화 스트레스가 높아 있고 건조하고 이런 성질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깔려 있단 말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또 특히나 체질적으로 뭐 신경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시는 분들이나 뭐 호르몬계가 좀 예민하신 분이라든지 이러신 분들이면 면역계 질환 뭐 문제들이 있다든지 하면은 어려서부터 식습관, 생활습관, 마음습관을 잘 다지지 못하신 분들은 이른 나이부터 되게 많은 무서운 질병들이 발생하는 게 바다도샤의 특징이란 말이죠. 이제 뭐 마비 증세가 오기도 하고, 변비를 뭐 달고 사는 것도 뭐 특징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고요. 뭐 그게 바다도샤뿐만 아니라 이제 뭐 신경적인 부분도 많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 재밌는 거죠. 사실 현대의학에서 뭐 다발성 경화증 해서 막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고 다리가 마비가 되는 사람에게 스테로이드 치료밖에 줄 수가 없었는데 뭐 아유르베다에 와서 관장 치료를 하면서 뭐 식생활 습관을 바꿨더니 이제 좋아지는 케이스들을 보면 사실 현대의학 쪽에서 눈으로 봤을 때는 되게 참 희한한 광경이죠, 그죠? 관장을 통해서 사람이 건강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아유르베다는 참 이런 부분에서 뭐 신비롭기도 하고 좀 대단한 측면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스티 치료는 특히나 제가 알고 있는 아유르베다를 찾아서 자기 생명을 걸고 자기 살리겠다고 인도 현지로 찾아왔던 친구들한테 새로운 좀 삶의 변환점을 준 치료 중에서도 좀 대표적이라고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이제 하시는 말씀 중에서 이제 경전에서도 약재를 달인물 가지고 하면 점점 더 건조해지니 우리가 그 체내에서 독소를 빼내고 싶은데 여기가 쫙쫙 말라버리면은 바깥으로 안 나가잖아요. 이거 아마 그 막 변비가 너무 심하거나 막 복통으로 아니면 약재를 먹어서 뭐 잘못된 걸 드셔가지고 병원에 갔을 때 응급실에서 관장 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게 그냥 무조건 꽂는다고 나오지 않는단 말이죠. 스트레스가 막 극심하셔서 엄청 드라이한 상태로 말라 있으신 분들은 약재를 아무리 넣어도 이제 배출이 안 될 만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배출을 잘 시키고 싶으면 용이한 상태로 만드는 거. 이게 이제 특히나 판차카르마 치료의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꽂는다고 쏟아져 나오면은 디톡스가 되는 게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화 치료라는 것을 좀 너무 쉽게 생각하시고 뭐 상업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는 뭐 이제 소금물 그냥 뭐만 하면 막 소금물 코에다 넣어서 뭐 세척하기도 하시고 지난번에 이제 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커피 관장도 뭐 사람들이 네. 막 한다고 별의별 관장들도 이제 막 단식원에서 그냥 막 쑤셔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한번 좀 주의할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이게 정화치료라는 거는 이렇게 우리 생각만큼 꽂으면은 배출돼서 피부가 좋아지고 살 빠지는 게 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그런 얘기를 좀 드리면 그, 어떨까? 제가 상담을 하면서 이제 많이 듣는 게 커피 관장을 의외로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것도 굉장히 자주. 매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커피 관장을 하지 않으면 배변을 보는 게 좀 어렵게 되는 경우. 네, 그러니까 몸 자체에서 우리가 소화를 시키고 그거를 노폐물을 만들고 그 배설물을 자연스럽게 배설을 하는 그 역할 자체가 그거를 커피 관장을 자주 함으로 인해서 이제 방해를 받은 거죠. 그리고 그, 그 통로 자체가 건조해지게 되면서 오히려 커피 관장을 하지 않으면 배변이 활동이 잘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들이 있을 수 있고, 왜냐면 커피 자체도 일종의 달인물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게 되면 건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너무 자주 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건조해지게 되고, 그러면 배변 활동이 잘 일어나지 않게 되고, 건조해지게 되면 왓다 도샤는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만약에 왓다 도샤의 증가에 의해서 가진 뭐 증상들이나 그런 거를 경험하고 계시다면 그거는 오히려 더 악화될 수가 있죠. 네. 만약에 왓다 도샤가 뭔가 문제가 돼서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오일 관장을 해주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고, 그 왓다 도샤와 다른 도샤들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이 관장을 줄 때도요, 저희가 그 달인물 관장을 줄 때 이 사람의 몸이 얼마나 건조한가, 이 사람의 소화관이 얼마나 건조한가를 보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충분히 오일 관장을 먼저 주게 돼요. 그래서 그 통로들이 제대로 이제 부드럽게 어느 정도의 그걸 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다림문 관장을 통해서 뭔가 안 좋은 것들을 빼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렇게 해서 하게 되고, 예,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을 할 때, 음, 봄과 겨울에는요, 이 햇빛이 있을 때 낮에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계절에는 밤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오일 관장 같은 경우에는 이 가벼운 정도의 식사를 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조금 있다가, 그러니까 뱃속이 비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달인물 관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비어있는 상태에서 해야 되는 그런 원칙들도 있고, 그래서 이 관장을 해야 되는데 고려해야 되는 것, 언제 해야 되는지, 얼마나 많은 그 양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어떤 이 약재나 달인물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 오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 오일의 양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 뭐 그런 종류, 그 양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달인물 간장을 할 때에 약 성인을 기준으로 1리터의 정도의 양이 있고, 그 오일 관장을 할 때는 그거의 4분의 1 정도의 이 성인을 기준으로 할 때 그 정도 양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마트라바스티라 그래서 이 양을 확 줄여서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그런 관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에 하고 나서 이것이 제대로 됐는지에 또 몸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고, 너무 지나쳤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고, 제대로 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안 됐을 때는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고, 너무 했을 때는 그거를 다시 또 그런 그 안 좋은 영향들을 상쇄할 수 있는 것들을 또 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굉장히 많은 거죠. 단순히 그냥 뭔가로 한두 번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뭔가 안 좋은 게 나가고 이런 느낌보다는 상당히 신경 쓸 게 많다. 예, 그렇습니다. 정화 치료라는 건 의사의 정말 철저한 진찰과 관리, 감독이 정말로 필요한 굉장히 몸에 스트레스가 많이 주는 치료법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저도 되게 많이 듣게 되는 게, 아, 저기도 뭐 아유르베다 한다는 곳이라서 가봤어요. 뭐 그래서 그랬더니 그분께서 뭐, 피부가 안 좋으니까는 뭐, 아니면 너는 가스가 잘 차니까 숙변이 있으니까 우리가 관장해 줄게. 뭐, 언제, 내일 와. 그렇게 해서 그냥 꽂고, 그 다음에는 그냥 나 몰라라 하시고, 이런 데를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단식원 같은 데 살 빼준다고 관장시키고 이런 것도 너무 많이 봐서. 그리고 막 뭐만, 그 아까 계속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식염수로 세척하는 것들, 체내에다가 뭔가를 빼내겠다고 뭔가 물질을 집어넣으실 때는 엄청나게 고려할 것들이 많고요.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도 있고, 넣지 말아야 될 컨디션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예를 들어 뭐, 코가 계속 건조해지고, 여기에 상처가 나 있는 사람이 그 자극적인 소금을 물에 절여가지고 넣어서 씻는다? 심지어 그거를 제대로 빼내지도 못한다? 했을 때는 그 안에서 더 2차적인 질병들이 생길 거고, 커피는 빈속에 건강한 사람이 마셔도 자극적인 거를 밑으로 쑤셔가지고 디톡스를 하겠다는 이 발상 자체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 건지, 장에 라이닝에 염증이라도 조금 있으신 분이 그거를 달고 사신다? 그거 이제 궤양으로 가고 이제 정말 무서운 병으로 갈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관장 치료는 반드시 의사의 진찰과 관리 감독 하에 철저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거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뭐 바스티 치료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좀 들어봤고요. 사실 이제 저희가 이 리트릿을 하게 될 때는 그래서 저희가 가시는 분들의 풀 히스토리, 뭐 이제 병이든 건강에 대한 히스토리를 철저하게 받고 현지 의사분께 전달을 하고 그러면서 소통을 계속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지에 가서 이 이해를 한 상태로 이제 이 리트릿 프로그램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가볍게 하는 치료법은 아니다 정도로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바스티 두 번째 치료법까지 해봤고요. 사실 뭐 락다목샤나 같은 경우는 그 사열 치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병원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아서 보통 이제 뭐 저희가 아무래도 뭐 나스야랑 그다음에 미레자나까지 하고 나면은 이제 뭐 케이스 실질적으로 어떤 분들께서 받을 수 있게 되고 뭐 어떤 케이스들이 있는지 좀 더 봤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뭐 해주실 이야기 있으시면은 네. 네, 일단은 오늘은 이 정화치료 중에서 관장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어, 그, 관장을 혹시 조금, 그러니까 저도 생활 속에서 주변 분들 중에서 이 와타 도샤적인 문제들이 있는 분들, 혹은 그로 인해서, 그러니까, 혹은 연세가 조금 드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와타 도샤 증가를 하면서 수면을 잘 못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마트라바스티, 이 적은 양의 오일을, 어, 활용해서 하는 그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굉장히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정도의 관장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 와타 도샤의 증가에 의한 영향으로부터 그거를 완화시키고, 그래서 생활 속에서 이런 정도의 관장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양과 언제 어떻게 하는 정도를 어느 정도 확실히 알고 우리가 관장을 활용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것 외에 다른 뭐 약재나 아니면 달인물 같은 거로 할 때는 이 내 상태가 이거를 하고 나서 어떨 것인가, 괜찮을 것인가, 아니면 필요한가에 대한 이해가 꼭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일단은 뭔가 이 배설물을 배출을 했으니까 좀 시원한 느낌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게 하루 이틀 지날 때에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할 때는 일단은 그 치료로 인해서 그 하나의 증상은 완화가 되더라도 그 치료로 인해서 다른 또 증상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이 좋은 치료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항상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뭐 개인적으로 상담을 원하신다면은 두 선생님 뭐 저희 그 스튜디오에서 오프라인 상담으로 한번 개인의 히스토리를 쭉 받아보시면서 가이드를 받아보시거나 온라인으로도 하고 계시니까 두 선생님께 한번 상담을 통해서 요 내용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한번 받아보실 수 있다는 것까지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수고하셨고 오늘도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어서 이제 계속 반짝가르마 좀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트릿에 대한 전체적인 그 플랜까지 공지를 좀 하겠습니다. 남 선생님도 수고하셨고, 네. 그러면은 들어가 보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